안녕하세요. 메이크센스입니다.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 분들,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다양한 회사들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취업을 할 때 어느 회사가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IT 업계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 없이 국비지원기술교육센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듣고 취업에 도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저 저를 채용해주는 적당한 곳이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회사에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발자라는 커리어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첫 회사가 정말 중요한 만큼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다양한 회사의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고 신중히 고민하시며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취업 자체가 쉽지 않아서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내가 현재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회사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 중소기업에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중소기업 취업 이후의 진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봉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영상 안에 모두 담으려고 했지만 당시 근무하던 경험을 떠올리다 보니 너무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세 가지 항목을 각각 나누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취업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중소기업은 어떻게 일하는지,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마다 차이가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고객사를 돌아다니며 프로젝트를 뛰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소위 SI라고 부르는 회사였죠. 많은 분들이 SI는 힘들다는 인식이 강해서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센터에서 수업을 듣던 당시 SM이 뭐고 SI는 또 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저조차도 같이 수업을 듣던 분들에게 SI 힘들고 박봉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SI는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왜 SI 회사에 취업을 했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회사가 SI 회사인지도 모르고 취업을 했던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당시에 저는 진짜 뭣도 모르고 무작정 취업부터 했던 것이죠. 그러면 SI 중소기업을 다니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게 될까요? 우선 OJT라고 부르기도 하는 신입 직원 교육 이런 거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요즘 취업이 힘들어서 난리라고 하죠. 하지만 막상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걱정인 곳이 많습니다. 이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가 들어와도 투입할 인력이 없어서 프로젝트 진행이 밀리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급 이상의 실력 있는 분들이 신입 직원분들 입사하셨을 때 날 잡고 교육을 진행해 주실 만한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선 회사에 첫 출근을 하고 나면 직원분들이 몇 분 안 계실 수 있습니다. 당시 옆 팀에 계셨던 한 분은 입사했을 때 2주 동안 같은 팀이 모두 프로젝트에 나가고 아무도 없어서 혼자 점심 먹고 알아서 시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교육에 대한 것은 사실 말 다 한 것이죠. 그냥 알아서 업무 배우고 스스로 회사 분위기 적응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이고 적응 못해서 한 달 안에 퇴사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 지나고 나면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되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황하다가 프로젝트 들어가서 직접 부딪히면서 그제서야 업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적으면 2~3명, 보통 4~5명 정도 팀을 이루어서 짧으면 한두 달, 길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젝트 배정을 받으면 여기서 또 1차적으로 희비가 갈립니다. 프로젝트 사이트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 그나마 행복한 것이고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면 출퇴근의 압박과 피로가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도 처음에는 인생 첫 프로젝트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신입의 열정이랄까요? 그렇게 출근해서 팀원분들을 만나면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PM, 경력 5년차 정도 되시는 시니어급의 선임분, 1년에서 3년차 정도 되는 주니어급의 수행 인력들, 이렇게 보통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성은 사실 이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주니어급만 모여서 투입될 수도 있고 시니어급의 선임분이 PM 역할과 개발을 모두 담당하면서 혹사당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만난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아, 우리 회사에 이런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동안 메신저에서나 봤던 얼굴과 이름을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여유있게 인력이나 일정이 투입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챙겨주고 자세하게 가르쳐주면서 진행하기에는 빡빡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쉬는 시간 쓰고 남아서 야근하는 일이 있더라도 새로 투입되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다면 다행이겠지만, 프로젝트에 들어간 이후로도 스스로 배우고 물어보면서 업무를 익혀나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물론 그런 게 같이 투입된 분들이 나쁘고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이 맡은 일을 하기에도 바빠서 미처 디테일하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면 대부분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거 그냥 덮어두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잘못돼서 다 날리고 다시 하는 것보다 하나씩 확실하게 확인받고 하는 게 결국 시간을 아끼는 일이기도 하니까, 모르는 거, 확실하지 않은 거 있으면 꼭 확인받고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냥 잘 모르는 거 진행했다가 막판에 오르나서 계속 야근하면서 원인 찾고 뜯어 고치는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I를 뛰는 중소기업에 다니면 정말 야근 많이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프로젝트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한다 안 한다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프로젝트가 초기에 계획한 대로 쭉 흘러가면 야근할 일이 없습니다. 고객사와 처음 프로젝트 공수 산정을 할 때 하루 8시간의 주중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미리 야근을 하도록 일정이 잡히지는 않거든요. 물론 공수 산정이 잘못되어서 너무 빡빡한 일정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야근이 이미 결정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만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영업을 나가시는 분들, 공수 산정을 위해서 고객사와 회의를 하시는 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의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범위로 공수가 잡힌 프로젝트일지라도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반드시 계획한 대로 깔끔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진행하다 보니 제한사항을 만나서 계획과 달리 우회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야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딜 가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고객사 쪽에서는 최대한 빨리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정의 압박 속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절한 고객사를 만나게 되면 그래도 일정 여유도 봐주고 제한사항이 발생했을 때 타협 지점을 잘 찾아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사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을 겪어야 하는 일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되어 이렇게 실제 야생에서 구르며 업무를 배우는 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진짜 다양한 요구사항과 장애를 만나기 때문에 비록 그 당시에는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그만큼 실력은 정말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입사한 동기이더라도 많은 프로젝트를 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 뒤, 2년 뒤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SI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과 그 구성원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팀이나 본인이 맡고 있는 부분의 업무만 처리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해당 업무를 맡고 계신 분께 위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경험하기 힘들지만, SI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백엔드, 프론트엔드와 같은 업무 범위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전체적인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영역을 다양하게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편인 중소기업 취업 이후의 진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SI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접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전달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실제 근무했던 경험을 듣고 취업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IT 중소기업 그리고 SI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메이크센스였습니다.